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일반 형식이 앞에다가 함수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열번호 찍어주고 조건만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범위라는 거는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다른 함수를 쓸 때는 이런 열 제목은 안 쓰죠. 범위를 안 잡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 제목까지 전부 다 범위를 싹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아주는 게 범위고요. 열 번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것들의 합을 구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해서 내가 A 지역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 범위 잡은 곳 있죠? 여기에서 A 지역이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2라고 쓰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C 지역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첫 번째 열, 여기가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요 열 번호를 내가 4라고 써도 됩니다. 이때 이제 4라고 숫자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열 이름표를 써도 돼요. 여기서 열 이름표라는 게 이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 지역을 내가 숫자 2 대신에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여기 셀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열 번호 지정할 수 있고요. 조건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곳에 A 지역이 200보다 작은 거, B 지역이 250보다 크거나 같은 거, C 지역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은 이렇게 셀 범위로 따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이런 거 200보다 작다, 250보다 크거나 같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것만 작성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런 A 지역, B 지역, C 지역 해서 이런 제목까지 같이 함께 입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뒷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D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D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그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고 얘는 형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요.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범위. 자, 지금처럼 이런 sum이라는 함수에 D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average라는 함수에 D가 붙은 거, count에 D 붙은 거, count A에 D 붙은 거, max에 D 붙은 거, min에 D 붙은 것들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sum이다 그러면 합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average 평균 구하는 거고요. count다 그러면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고 그 다음에 count A다 그러면은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비어있지 않은 거 빈 셀 빼고 나머지 거 다 개수 세주는 게 우리 count A. 그 다음에 max다 그러면 가장 큰 값 찾아주겠죠. min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값 찾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때 함수를 사용할 때 이런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전체 범위, 열번호,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서 전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함수 보니까 이제 var이라는 곳에다가 d 붙은 거, stdv에 d 붙은 거, get이라는 함수에 d 붙은 거, product에 d 붙은 거 그렇게 해요. 그래서 var이다 그러면 얘는 분산 구해주죠. 그 다음에 stdv다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구해주고요. get이다 그러면은 해당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데이터의 단일 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dget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product다 그러면 얘는 곱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직접 풀면서 직접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고요. 자, 엑셀 데이터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계산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칸 보니까 합 구해라, 두 번째 칸에 평균 구해라. 그러면 합을 구할 때는 sum 쓰면 될 거고요. 평균 구할 때 뒤에 average 쓰면 될 거고요. 사람들의 수를 구해라, dcount 됐든 dcount A가 됐든 그런 것도 써주면 될 거고 최대 득표수를 구해라 dmax 쓰면 될 거고요. 최소 득표수 구해라 dmin 쓰면 될 거고요. 분산 구해라 dvar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해라 stdv 그거 쓰면 될 거고요. 우총송의 C지역의 점수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dget이라는 함수 써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생김새가 무조건 다 똑같다 그랬죠. 처음에는 무조건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열 번호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조건들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 그랬죠. 자,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김새. 자, 는이라고 쓰고 이제 dsum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요. 자, 이름이라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열 번호요.
여기서는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여기서는 A지역 득표가 200 미만인 사람들의 합을 구할 거예요. 이것들의 A지역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범위 잡은 것들 중에 첫 번째 열에는 이름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A지역 들어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계산해라 라고 찍어주고 컴마 조건은 뭐예요? 200 미만인 거죠. 그래서 200보다 작은 거, A지역이 200보다 작은 거 해서 이만큼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48 그러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에 보니까 B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D 에버리지 써주면 되겠죠. D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B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죠. 그래서 내가 전체 범위 잡은 것 중에 B지역 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 데이터는 내가 전체 범위 잡은 것 중에 세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3열에 있는 거 계산해라 라고 열번호 찍어주고 컴마 조건은 뭐요? B지역이 25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266이다 라고 그렇게 결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는 C지역의 득표가 100 이하인 사람들의 수를 구하래요. C지역의 인원 중에서 100 이하인 사람들의 수요. 해서 얘는 dCount A를 써도 되고 count를 써도 되죠. 해서 일단은 dCount 먼저 써볼게요. dCou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 번호 찍어주면 되죠. 인원수를 셀 때 count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얘네 숫자가 들어있는 셀들의 개수를 세주죠. 우리가 데이터 범위 잡은 것 중에 두 번째 열에도 숫자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도 숫자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도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 번호를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3을 한번 써볼게요. 3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조건은 뭐요? C지역의 득표가 100 이하인 거, C지역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요거 이렇게 해놓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1 하고 나오죠. 자, 요거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구분할게요. 여기서는 원래 있던 대로 제가 count라는 함수 썼어요. dCount 하고 썼는데 그 밑에 거 구할 때 C지역 거 구할 때는 이제 count A를 한번 써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똑같이 dCount A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계산열이요. 계산열은 저는 1열로 하겠습니다. 1열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죠. 이름 가지고 인원수 세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조건 범위요. C지역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1하고 똑같이 나왔죠. 자, 여기서는 dCount A를 썼을 때는 1열로 인원수를 구해라, 2열로 구해라, 3열로 구해라, 4열로 구해라 아무 상관없어요. 함수가 dCount A이기 때문에 문자든 숫자든 다 세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여기 dCount라고 쓴 거 있죠.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3열로 잡았잖아요. 내가 전체 범위 이만큼 잡은 것 중에 2열을 쓰든 3열을 쓰든 4열을 쓰든 이곳에는 전부 다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2, 3, 4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1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1열에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쓴 함수는 count이기 때문에 숫자들의 개수만 세줘요. 그래서 이름이 들어있는 이곳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득표수요. 는이라고 써주고 dmax라고 써주면 되겠죠. 가로 열어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A지역 득표가 200 미만인 사람 중에 최대 득표수를 구하래요. A지역의 득표수 중에 최대 득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A지역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열번호 2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A지역이 20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144 하고 이렇게 결값이 나왔고요. 그 아래 칸은 B지역에서 최소 득표수를 구하래요. 근데 조건이 250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래요.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dmin 하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계산열이요. 이번에 B지역 거 계산할 거죠. B지역이 세 번째 열에 있고 컴마 조건은 뭐다? B지역이 250 이상이다 라고 여기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258 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칸은 B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인 사람들의 분산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dvar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계산열이요. 계산열은 내가 B지역 거 계산할 거니까 B지역이 세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3열이다 라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요. B 지역이 250 이상인 거.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랬더니 128 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거는 A 지역의 득표가 200 미만인 사람들의 표준 편차 구하래요. 는이라고 써주고 D, S, T, D, E, V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잡고 컴마 계산열이요. 지금은 A 지역 계산할 거죠. A 지역이 두 번째 열었으니까 2라고 써주고 컴마 조건이요. 조건은 A 지역이 200 미만인 거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요만큼 나온대요. 표준 편차가. 그 다음에 이제 우청송에 C 지역의 점수 구하래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얘는 dget이라고 써주고요. 전체 범위 잡고 컴마 계산열이요. 여기선 C 지역 그랬으니까 C 지역이 4열에 있죠. 그래서 4열 찍어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이름이 우청송인 거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쳤더니 57이요. 해서 C 지역의 우청송의 데이터가 57 맞죠? 그래서 57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전부 다 무조건 이런 형태로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자주 나오니까 형식하고 그리고 아까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도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FV라는 함수요. FV라는 함수는 미래의 가치를 구해주는 거고요. 얘는 내가 적금을 들었을 때 매달마다 5만 원씩 이제 저금해서 연이율 5%로 해서 그렇게 적금을 붓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그때 받을 원금하고 이자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사용한 함수가 FV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V라는 함수요. PV라는 함수는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를 보고 얘기하고요. 내가 만약에 연금보험을 들었는데 총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8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게 우리 PV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MPV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도 뒤에 보니까 PV라는 글자 붙어 있죠. 그래서 얘도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거고요. 내가 일정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할인율과 지출 그리고 수입을 모두 다 사용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 주는 게 MPV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들의 사용법이요. FV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 기간, 금액, 현재 가치, 납입 시점하고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하는데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자하고 기간이 있죠. 이자하고 기간은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연이율이 몇 퍼센트 그리고 뭐 1년 동안 납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연 이율을 월 이율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방법은 이제 연 이율이 있을 때 그거 나누기 12를 해버리면 월 이율이 되겠죠. 그리고 기간 같은 것도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 연수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주면 그게 월로 환산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자하고 기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해주더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입 시점이요. 돈을 내긴 내는데 그거를 월 말에 내냐, 월 초에 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정해주면 돼요. 매월 말마다 낸다라고 하게 되면 0을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해버리면 되고요. 매월 초에 내가 돈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는 1이라고 그렇게 납입 시점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V라는 함수도 똑같아요. 이자, 기간, 금액, 미래가치, 납입 시점하고 이렇게 5가지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미래가치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하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납입 시점은 얘랑 똑같아요. 0을 쓰거나 내가 생략을 하게 되면 기말, 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1을 쓰게 되면 월 초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MPV요. MPV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할인율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이 됐든 지출이 됐든 그런 금액들을 쭉쭉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그게 투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그렇게 계산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PMT라는 함수요. PMT라는 함수는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PMT라는 함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하고 기간은 전부 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납입 시점도 똑같습니다.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월 말을 얘기하는 거고 1을 쓰게 되면 이제 월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 가치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 불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낳는 금액이 있을 때 잔금이 있을 때 미래 가치를 써주고요. 만약에 없다, 내가 돈을 싹 갚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생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는 0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SLN이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DB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SLN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법으로 그거를 전부 다 계산해주고요. DB라는 함수는 정률법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줘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때 이제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것과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자동차를 한 대 샀을 때 그 자동차에 대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 총액을 그 수명 연수로 균등하게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 게 정액법이고요. 정률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것도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이 SLN, 그 다음에 정률법이 DB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이 됐든 정률법이 됐든 맨 앞에다가 취득액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수명 연수를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내가 사용한 기간만큼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기간과 월수를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연이율 6%로 해서 2년 만기 저축을 한대요. 그때 이제 돈을 내가 매월 말마다 4만 원씩 저축을 한대요. 그때 복리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그거 이제 구하래요. 자, 그렇게 해서 적금 부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쳐서 얼마를 받을지 그 계산하는 함수가 FV라는 함수가 있죠. 자, 일단은 FV라는 함수 생김새 먼저요. FV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자를 써주면 되죠. 이자를 쓸 때는 월 단위로 쓰라고 했습니다. 월 단위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써야죠. 기간도 월 단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는 게 이제 금액 써주고 현재 가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만 써주면 됩니다. 납입 시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월 말이냐 월 초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월 말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납입 시점을 0으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생략을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월 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납입 시점을 1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V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 FV 함수 가지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FV라고 써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자요. 이자는 연이율 6%로 라고 했죠. 그래서 저거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6% 나누기 12로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요. 기간은 2년 만기래요. 2년 만기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월로 계산하기 위해서 2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금액이요. 여기서 이제 금액은 매월 말마다 4만원씩 낸대요. 자, 요 4만 원을 입력할 때 이제 양수를 쓸 때가 있고 음수를 쓸 때가 있거든요. 양수는 언제 쓰고 음수는 언제 쓰냐? 양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돈, 나한테 들어올 돈이면 양수로 입력을 해주고요. 나한테서 이제 나가는 돈이다라고 했을 때 음수로 써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4만 원씩 매달마다 납부를 해야죠.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만 원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요. 현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금은 0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이요. 납입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월 말이냐 월 초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매월 말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해줘도 되겠죠. 0을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은 그냥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여기서 쓴 게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도 0원일 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현재 가치를 0으로 입력하는 거는 언제 하냐?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매월 말이 아니라 매월 초라고 나왔을 때 그때는 납입 시점을 꼭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현재 가치를 입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현재 가치를 0이라고 입력해주고 그리고 납입 시점을 1로 그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매월 말이라 그래서 납입 시점 생략할 거고요. 현재 가치도 0원일 때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나중에 만기됐을 때 이만큼을 받는데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요거 식 보이게 그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10년간 매달 말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연금보험이 있대요. 그 연금보험의 총 가격이 8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연이율 7%로 이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게 유리한 투자냐 아니냐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8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자,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우리가 PV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PV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얘가 생긴 것도 FV랑 비슷하죠. 맨 앞에다가 이제 이자도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요. 기간도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입력해주고, 그리고 미래 가치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 입력해주면 됩니다. 납입 시점은 똑같죠. 월 말이면 0을 쓰거나 생략, 그리고 월 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로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다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PV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 이자 써야죠. 이자는 지금 연이율 7%라고 했습니다. 연이율 7%니까 7%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요. 기간은 이제 문제에서 10년간 그랬으니까 10년 써주면 되죠. 10년이라고 쓸 때 이것도 월로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12에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요. 금액은 이제 1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을 하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10만원 하고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 쓰면 되는데 미래가치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문제상에도 특별하게 미래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생략하거나 아니면 0을 써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납입 시점이요. 납입 시점은 지금 얘도 매달 말에 이제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거나 0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납입 시점은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렇게 납입 시점을 생략하고 쓸 때 이제 여기 미래가치도 같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지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8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요만큼이 나온대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더 크죠? 크니까 이거는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자, 그럼 요거 식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잔금이 200만 원이 있대요. 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200만 원을 4년간 매월 초 5만 원씩 갚아 나가는 것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냐? 그때 은행의 연이율은 6%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만 원에 대한 이 2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똑같이 PV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는이라고 쓰고 PV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자 쓰고 그 다음에 기간 써야죠. 자, 이자는 보니까 지금 연율 6%라고 나왔고요. 기간은 지금 4년간 그랬습니다. 자, 이자하고 기간이요. 자, 이자 먼저 쓸게요. 이자는 연 6% 그랬으니까 6% 나누기 12라고 입력해 주면 되고요. 컴마. 그 다음에 기간은 4년이라 그랬죠. 4년간 그랬으니까 4 곱하기 12 해주면 되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써야죠. 금액은 매월 초마다 5만 원씩 갚아 나간대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죠. 나가니까 마이너스 5만 원. 컴마.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요. 미래가치는 따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을 때는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다 이제 납입 시점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매월 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 초기 때문에 납입 시점을 1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래가치를 생략할 때는 그냥 컴마 찍고 그냥 지나가 주면 돼요. 그리고 매월 초니까 1이라고 납입 시점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2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이만큼이래요. 이때는 이제 내가 200만 원만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할부로 해서 그렇게 갚아 나갈 때는 이 2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이만큼이래요. 그럼 내가 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일시불로 현금 주고 그냥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식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4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후에 100만 원을 투자한대요.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30만 원, 42만 원, 68만 원 해서 연간 수입을 얻는데요. 연 할인율이 만약에 10%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투자에 대한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현재 가치 구하는 함수가 NPV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NPV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NPV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할인율을 적어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금액 1, 금액
2 하고 쭉쭉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자, 얘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npv라고 일단 먼저 쓰고 시작해야죠. npv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할인율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 할인율이 10%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0% 하고 적어주면 됩니다. 10%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데 금액이 지금 나온 게 100만 원을 투자한대요. 그리고 3년 동안 30만 원, 42만 원, 68만 원 이렇게 연간 수입을 얻는데요. 그럼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고 요 30만 원, 42만 원, 68만 원 연간 수입을 얻는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입력할 때는 음수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30만 원, 42만 원, 68만 원을 쓸 때는 양수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금액을 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30만 원이요. 그 다음에 컴마 42만 원. 그 다음에 68만 원. 하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투자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금액을 받으니까 지금처럼 현재 그 투자 가치 그 가치가 11만 8,844원이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100만 원을 1년 동안 대출했대요. 대출할 때 연이율이 7%래요. 이 이자율로 적용이 된다면 매월 말마다 내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납입을 해야 되냐, 얼마나 줘야 되냐, 그거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PMT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PMT라는 함수 먼저 보고 갈게요. PMT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써주는데 이자를 월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 써주면 됩니다. 기간도 월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 시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 가치라는 게 우리 대출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대출 받았는지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미래의 가치라는 거는 대출을 내가 매달마다 얼마씩 이제 쪼개서 갚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조금 얼마 남았어요. 그런 금액이 있을 때 이제 미래 가치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생략하고 쓰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납입 시점이다 그러면은 다른 함수랑 똑같죠. 월 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0을 입력하거나 생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월 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이라고 그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MT라는 함수 써보도록 할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PMT요. PMT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얘는 이자요. 이자가 지금 연 7%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 나누기 12 이거를 1년 동안 대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1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이요. 현재 가치 대출금은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냥 양수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 납입 시점은 지금 문제 보니까 매월 말에 상환을 해야 될 불이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매월 말 그랬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컴마 지우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나갈 돈이 86,527원씩 매달마다 내야 된다. 그리고 음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수가 내가 내야 되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양수로 나오면 내가 받을 돈. 그래서 음수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커말 시험에서는 얼마씩 불입을 해야 되냐 그 금액만 물어봤어요. 음수냐 양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불입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양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음수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요거 금액 있죠. 대출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은 요만큼씩 불입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금액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커말 시험에서는 음수로 나오게 되면 양수가 나오게 그렇게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쉽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250만 원 주고 산 냉장고가 있대요. 그 수명 연수가 5년이래요. 수명은 5년이고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래요. 이때 이 냉장고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구해라 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액법 먼저요. 정액법 구할 때는 우리가 SLN이라는 함수 쓴다 그랬습니다.
자, sln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취득액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수명 연수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법으로 만약에 계산하겠다라고 할 때는 db라는 함수 쓰면 되고요. 얘도 처음에는 취득액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명 연수 똑같이 입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 그리고 월수를 그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ln 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정액법으로 먼저 계산 먼저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요. sln이라고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 맨 처음에 취득액이요. 이 냉장고를 얼마 주고 샀대요? 25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250만 원 하고 입력을 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지금 10만 원이다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뒤에다가 10만 원 그 다음에 컴마 뒤에다가 이제 수명 연수만 써주면 되죠. 얘 수명 연수는 5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5년이다 그리고 5하고 그렇게 입력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5년이라는 거를 월로 환산 안 한 게 수명의 연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연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5년이다 그리고 5라고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쳐주면 이만큼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률법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db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취득액은 얼마예요? 취득액은 250만 원이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 연수 써야죠. 수명 연수는 5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다가 기간하고 월수만 써주면 돼요. 내가 지금 이 냉장고를 몇 년 차째 쓰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 기간이.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썼으니까 작년 1년, 올해 2년 하고 지금 2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2년째 지금 쓰고 있다라고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월수도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요 월수가 뭘 얘기하냐? 이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 올해의 감가상각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작년 5월 달에 썼으니까 올해 5월까지 딱 1년이죠. 그리고 5월 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해서 그 월수가 이제 8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수를 8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쳤더니 이만큼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액법, 정률법 해서 감가상각액도 구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식이 보이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무함수에서 요 사용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월 단위로 입력해야 될 게 있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납입 시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서 얘네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 쭉쭉 풀어보세요. 풀면서 손에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